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 파고다 광토익에서 RC를 담당하고 있는 바비김입니다. 자, 벌써 여름의 마지막 끝자락까지 왔습니다. 예, 토익이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재개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저랑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여름 끝자락에 있는 이 토익에서 좋은 결과 또 목표 달성 꼭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실 텐데요. 동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동사 어휘가 나오면요, 뜻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선적으로는 어떤 쓰임을 가져갈까, 쉽게 말하면 형식상 어떤 형식을 가져가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자, 일단 첫 번째 recommend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전형적인 3형식 동사 추천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될 거고요. inform 같은 경우에는 4형식 동사로 잘 쓰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뒤에 이렇게 사람 somebody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에게라는 말이 나와야 된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offer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3형식도 되고 4형식도 됩니다. 제공하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review라는 단어는 검토하다라고 해서 3형식 동사인데 토익이 아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ABCD 자체는 전부 토익에서는 정답으로 잘 채택하는 단어들이거든요. 자, 일단 빈칸 뒤를 보니까 매니저이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 B번 아니면 4형식으로 쓴다면 C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뒤를 보니까 of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럴 때는요, inform이라는 단어에 대한 쓰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계셨다면 쉽게 답을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알리다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모아봤는데요. inform, notify, remind, tell 요 단어 4개는 기본적으로 뒤에 사람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이 사람에게 알리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또 대개는 뒤에 of라는 이렇게 단어가 오면서 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대절이라고 해서 대주어 동사 이런 구조로도 잘 나오니까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정답은 inform 이렇게 해석을 굳이 안 하시더라도 답을 잡으실 수가 있으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에서는 recommend도 그렇지만 announce 같은 단어도 같이 이렇게 잘 던지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announce 같은 경우에는 뜻으로는 다 알리다라는 뜻이지만 뒤에 사람 목적어가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게라는 뜻으로 어떤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점을 같이 좀 비교해서 알아두신다면 토익 시험에서 정답을 쉽게 잡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외워주시고요. 정답은 B번 inform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어형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attractive이라고 하면은 매력적인이라는 뜻이고요. attraction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대개는 관광지나 놀이공원의 시설물들을 attraction, 네, 보통 s를 잘 붙이긴 합니다. attraction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attracted라고 하면은 동사 attract에서 ed가 붙은 형태죠. 말 그대로 끌어들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역시나 attracts라고 해서 s가 붙어 있는 동사 형태가 나왔습니다. 형용사 하나, 명사 하나, 동사 형태 2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빈칸 자리를 보니까 문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블랭크가 나오고 있거든요. 보통 제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문장 맨 끝에 블랭크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아주 경험이 좀 있는 분들은 바로 부사를 잡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항상 하는 얘기는 문장 맨 끝에 블랭크가 나오게 됐을 적에 앞을 봐라. 뭐 그렇게 급하게 갈 거 있습니까? 앞을 보고 동사가 확실히 3형식이 맞으면 부사가 맞는데 아니라면 보통 아니라고 했을 적에는 5형식 동사거든요. 예, 그래서 형용사 보어를 찾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제 토익 시험에 빈출되는 5형식은 5개인데요. find, keep, make, leave, consider 이렇게 5개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끝에 빵꾸 났는데 이렇게 앞에 봤더니 이런 게 좀 깔려 있더라 하면
형용사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부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혼란을 안 겪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문제도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found 동사 나왔기 때문에 요 find에서 그 부분을 찾아볼 수가 있죠. 정답은 attractive 해서 요 잠깐 해석하면은 다양한 디자인들이 매우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동사 또 어형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complete이라는 단어. 물론 형용사도 되지만 이제 동사 형태로 나온 느낌이죠. ed도 붙어 있고요. 자, 일단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가 맞습니다. 그래서 A, B, C, D 전부 동사가 될 수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목적어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고유명사로 단수 주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것도 능동태고요. 얘도 능동, 얘도 능동, 얘도 능동이란 말이에요. 수일치도 다 맞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하나 뭐 동사 자리일 때 수, 태가 정답을 못 고른다면 시제까지 이제 넘어오셔야 되는데 보통 시제는 시제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요. Part 5에서는요. 자, 일단 빨리 이렇게 찾아보니까 포인트가 하나 나오네요. 근데 요때 next week를 보시면 물론 여기 뭐 will이 하나 보이니까 답으로 하실 수는 있으셨을 텐데 엄밀히 따지면 그거가 아니라 by the time 이라는 단어 플러스 meet라고 하는 현재 시제 요 포인트 때문에 정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by the time 플러스 주어 현재 시제가 나왔을 적에는 요 by the time은 접속사인데 뜻은 뭐 즈음에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가 나오고 will have pp라고 하는 아주 이 짝을 이루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물론 정답은 will have completed 요 미래 완료가 정답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지만 미래 완료 자체가 내용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아직 있으실 테지만 by the time 플러스 현재 시제만 기억하시면 정답으로 금방 찾아내실 수는 있으실 거고요. by the time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활용하는 건 요것은 잘 나오진 않지만 현재 시제가 아니라 과거 시제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had pp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과거 완료죠. 그러니까 by the time은 미래 완료 아니면 과거 완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어떤 시제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정답은 A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전치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through라는 단어 나왔고요. around라는 표현도 나왔고요. after, 그 다음에 as는 뭐 전치사로는 로서 이런 식의 뜻이 되죠. 로서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자, 그러고 봤더니 뒤에 employment agency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채용을 담당해주는 기관 있잖아요. 뭐 사기업이죠, 보통은. 그래서 요즘 사람 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잡코리 땡 뭐 이런 거 있죠. 예, 그런 것들이 employment agency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핏 봐서는 as가 들어오면 아주 예뻐 보이는데 아마 이렇게 푸신 분들 틀리셨을 거예요. 이 문제는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part-time 직원들은 이 회사에서요. 항상 채용되어지는데요. 아까 말했던 채용 기관으로서 채용되어지는 게 아니고 채용 기관을 통해서 채용되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러면 통해서라는 말이 물론 해석을 해보시면 금방 잡아내실 수는 있으셨겠지만 조금 더 엄밀히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rough라는 단어인데요. 보통 토익에서는 한 3-4가지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기간을 써서 내내예요. 예를 들어 뒤에 the year 이렇게 쓰면 1년 내내 이런 표현이 되고요. 뭐 the city라고 하면은 도시 전역의 두 번째 전체 지역을 나타내죠. 뭐 around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그어 놓을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장소 같은 거, 특히 문이나 출입구 이런 걸 넣게 되면 그것을 통과해 나가는 through 해서 통과해 나가는 뜻이 있고요. 또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뜻이긴 한데요. 어떤 수단이나 기구 같은 걸 뒤에 적어서 그것을 통해서 뭐뭘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그 예를 들어 through the internet 이라고 하면은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뭐뭐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가 요 4번에 해당하는 쓰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네 가지를 전부 알아두시는 게 토익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는 뭐 더 나갈 필요는 없고요. 요 네 가지만 딱 준비되시면 아마 거의 다 맞으실 수는 있으실 거예요. 정답은 D번이 아니라 A번 through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제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렇게 좀 어려워 보일수록 뭔가 접속사스러운 것들과 아닌 거를 구분하는 게 좋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시켜 보면 C랑 D는 접속사스러운 거예요. 뒤에 뭐 동사도 나올 거고요.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others나 everyone은 그냥 자기 혼자 쓰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자, 지금 블랭크를 보면요. 그렇죠. 앞에 접속사 구조 나온 다음에 콤마 나오고 다시 주어 그 다음에 stay after hours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접속사보다는 독립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 게 맞는 느낌이죠. 물론 여기 동사 있는데요. 그러겠지만 이 동사는 문장 안에서 주어 동사의 그 동사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동사 붙어서 덩어리를 만들어줘야 되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A번 아니면 B번이 될 텐데 그럼 이제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지만 실제로 everyone 같은 경우에는 단수 취급이고요. 그 다음에 others는 요 s가 붙었잖아요. 일반적으로 복수 취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뒤를 보시면 stay라고 해서 s가 안 붙었잖아요. 그 stay 그냥 나갔으니까 단수 취급하는 everyone은 정답이 될 수 없고 others가 정답이 되게 되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other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서 언급한 어떤 명사들은 있어야 돼요. 지금 정답이 others였으니까 앞에 others가 뭘 얘기하는 건지 있을 거예요. 결론만 말하면 여기는 employees를 말하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다른 직원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요. 복수 취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everyone이라고 이렇게 적었는데요. one 내지는 뭐 thing 이런 거 있잖아요. everything 이런 것들은 everything 말고라도 something 이런 거 thing 혹은 one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단수 취급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해석까지 안 가더라도 쉽게 맞추실 수는 있으실 거고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 구조 자체는 접속사 쓰고 주어 동사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콤마가 나오면서 여기 블랭크가 나왔는데 여기에 다시 접속사를 쓴다는 것은 또 접속사 절구조로 들어가겠다는 건데 여기는 그렇지 않죠. 그냥 주어 동사 바로 나오는 거니까 요런 구조는 절대로 접속사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아예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공부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others였어요.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 조금 섞여 있는데요. 역시나 아까 전처럼 따지고 보면 what과 where는 접속사처럼 쓰는 거고요. into는 전치사고요. thus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러므로 이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정확하게 또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접속 부사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therefore 이런 거의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뜻은 그러므로가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완전한 구조의 문장이 나온 상태거든요. be, pp, to do, be embodied to do 이건 되게 유명한 표현이죠. 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콤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주어가 나오고 여기에 동사가 또 나오는 이런 구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아까 5번 문제랑은 반대로 여기에 접속사를 좀 써야지만 이 주어 동사를 어떻게든 붙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는 into 전치사는 절대 될 수가 없고요. thus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콤마 뒤에 thus를 바로 치는 건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앞에 and가 오면 and thus 이렇게 쓰는 경우는 있긴 해요. Part 5에서요. 근데 웬만해서 이렇게 콤마 치고 thus가 바로 붙는 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좀 날리고 이렇게 보면요. what 아니면 where인데요. 역시나 계속 기술로 한번 풀어보면 what 같은 경우에는 빈칸 앞에 명사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gift shop이라고 해서 명사가 이미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what은 뒤가 불완전한 구조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수동태 구조로 완전한 구조가 나온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 what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where이 하나 남았는데요.
토익 시험에서 where이 나오고 더군다나 앞에 이렇게 장소 명사가 나왔다는 건 관계 부사라고 하는 영역이에요. 자, 일단 정리를 해보면요. 앞에 장소 명사 나오고요. where를 때린 다음에 뒤에 완전한 문장을 딱 쳐주면 이 주어가 동사하는 앞에 있는 명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해석해보면 유명 조각품의 replicas 하면은 그 모조품이죠. 예, 작은 모조품이 판매되고 있는 선물 가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here 같은 경우에 접속 부사일 때는 앞에 명사가 나와야 된다. 첫 번째 전제죠. 두 번째는 완전한 구조가 뒤에 나온다. 요 두 가지 전제를 지켜준다면 where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관계 대명사에 비해서는 답이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참고 수준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D번이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 does라고 하는 애가 접속 부사인 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제 콤마 뒤에 바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대개 이제 파트 5에서 정답이 될 때는 and thus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다 준비는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답은 D번 where 이렇게 잡아놓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치사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듀오링 같은 경우는 뭐 익숙하시죠? 동안이란 뜻이고요. over 같은 경우도 기간을 써서 동안이라는 뜻을 쓰거나 아니면 아까 through처럼 장소를 쓰는데 그 전체 지역을 나타내는 되게 위에라는 뜻으로는 토익에 잘 안 나옵니다. on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on이죠. 예, 그 다음에 for이라고 하면은 동안이라는 뜻이거나 위에서 이런 식의 뜻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 이 빈칸 자리에 전치사가 오는데 뒤를 보니까 inclusion이라고 해서 포함이라는 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보면 이 동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동안 내지는 전체 지역을 나타내는 이 두 가지는 좀 애매하고요. 그 다음에 on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일을 쓰거나 내지는 표면이 있는 장소를 쓰거든요. 예컨대 그라운드 이런 거 있잖아요. 사이트 이런 거. 그런 맥락으로 보면 inclusion은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 for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위해서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통 현장 강의에서 전치사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건 틀려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for 같은 경우에는 위해서라는 뜻이 되면은 거의 100% 정답이 된다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건 아니지만 얼마 안 되는 해석해서 잡을 수 있는 전치사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건 이제 약간 해석을 해보시면 무슨 잡지가 있는데 가을 이슈에 포함되는 걸 위해 요게 제출하다가 아니라 제출되어진 기사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for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요거 정리 살짝 해볼게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해석해서 풀 수 있는 전치사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 for 같은 경우가 위해서라는 뜻이 되면은 아주 정답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with라는 전치사도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함께 뭐 이런 식의 뜻이 되면 상당히 또 정답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는 해석상 답이 좀 되면 바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그래서 7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고 해서 혹시 이거 이렇게 고르는 게 가장 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D번 4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요. 좀 여러분들이 가늠하기 쉽지 않게 여러 형태로 나왔는데요. 딱 봐서는 이제 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사 어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rather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quite도 방금 말씀드렸던 꽤, 매우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just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잘 아시는 이 뜻이 좀 애매하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모르겠는데 막 그냥 뭐 just 뭐 이런 뜻이 되고요. more 하면 더 많은, 더 많이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자, 일단 빈칸을 뒤를 보니까 8이라고 해서 숫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 숫자가 나오면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숫자랑 친한 애가 있어요. 정답은
just 얘가 숫자랑 아주 친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숫자랑 친한 친구들 중에 대략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approximately 뭐 이런 단어들, nearly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얘는 그거는 이제 대략이란 뜻이고요. just는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는 부사 어휘예요. 그리고 more 같은 경우에는 뒤에 than이 이렇게 나오면 숫자가 나올 수는 있어요. more than 8 하면은 8개 이상을 말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럼 than이 없으니까 물론 정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당연히 올 수가 없고요. 정답은 C번인데요. 정리를 좀 해보면 just라는 단어 뒤에 숫자를 쓰게 되면 정확한 그 숫자를 나타내는 거고요. exactly라는 단어도 가능은 해요. exactly 8 chairs 이렇게는 가능한데 토익 시험에서는 just가 최근에 나온 거는 just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정답은 C번의 just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니까 조동사 will 뒤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좀 특이점은 뭐냐면 to가 나왔는데 to 부정사는 아니고 요게 명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만 말하면 동사 뒤에 to라는 전치사를 쓸 수 있는 아이를 찾아라. 제가 아까 첫 번째 문제 풀면서 동사 어휘가 나오면 뜻부터 이렇게 나가시게 되는데 어떻게 쓰는 아이일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더 쉽게 접근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일단 experience라는 단어는 삼형식 동사고요. to랑은 그렇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determine 하면은 결정하다 이런 거 잘 아실 텐데요. to가 나오긴 하는데 to 부정사로 보통 나오게 되니까 전치사 to랑은 어울리지가 않고요. lead 같은 경우는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삼형식 동사일 때 이끌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to라는 애도 나올 수 있는데 전치사로 나올 수 있거든요. 뒤에 그래서 결과물을 적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이라면 C가 지금 굉장히 정답에 가까워졌죠. 그 다음에 intend도요. 뒤에 to는 나올 수 있는데 동사 원형이 나오는 역시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plan 정도의 뜻입니다. 의도하다, 작정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니까요. 자, 이 정도만 보더라도 정답은 C번에 lead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는데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lead라는 동사 뒤에 이렇게 명사 목적어가 나오면 이 명사를 따라가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lead to 명사 하면은 명사로 이어지다인데 예컨대 여기 주어가 나오고 여기 명사가 나오면 이것이 이 상태로 이 결과가 된다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앞에 주어가 무슨 팔러시인데 이 팔러시로 인해서 할인된 비용, 깎여진 비용이 된다 이렇게 뜻을 잡으시면 독해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C번의 lead였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뜻보다는 쓰임, 표현을 또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 명사 어휘 문제 하나 하는데요. 보통 이제 어휘 문제 풀 때는 뭐 앞뒤를 보면서 여전히 뜻보다도 어떤 힌트가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요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뜻이 좀 중요한 그런 문제였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보니까 prevalence 하면은 뭔가 널리 퍼져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allowance 하면은 허용이라고 아시겠지만 뭐 그 틀린 건 아니고요. 수당 내지는 허용치, 허용량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 같은 데 가시면 baggage allowance라고 해서 킬로그램을 얘기하는 뭐 그런 부분이에요. eloquence라고 하면은 웅변력 내지는 말을 통한 설득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eloquent하다는 거, eloquence를 가지고 있다는 건 상당히 말을 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abundance라고 하면은 뭔가 풍부하게 많은 느낌의 아주 많은 느낌의 뭐 풍성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니까 여기 콤마가 나오는데 thanks to라는 전치사 구가 나오고 있죠. 덕분에라는 뜻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의 뭐와 neat appearance 하면 깔끔한 외모 덕분에니까
깔끔한 외모랑 여기 붙을 수 있는 게 뭐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역시나 웅변력, 설득력이라는 뜻을 가지는 eloquence가 정답이 되겠죠. 자, 미스터 디에고라는 사람이 뭐 선택되었다 이런 말인데 spokesperson이니까 대변인이죠. 그의 웅변력과 깔끔한 외모 때문에 이렇게 덕분에라고 할까요? 덕분에라고 해석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그냥 이 단어 자체를 좀 아시라고 제가 한번 출제를 해 보았거든요. 잘 공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C번 eloquence. 자, 여기까지가 Part 5였습니다. 뭐 골고루 나름 준비를 했는데 하나하나 다시 좀 보시면서 제가 암기하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잘 암기를 하시면 준비는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어서 Part 6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Part 6 letter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이제 purchase라고 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빈칸 자리를 보니까 your 소유격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사가 여기 최근에라는 부사가 나오면서 Sonicus Stereo Receiver 이라고 해서 여기 명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요 리시버, 스테레오 리시버 요즘 잘 안 나오는데 카세트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꾸며주는 말이 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가장 적절한 게 구매된이라고 해서 purchased 과거 분사가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의 최근 구매된 소니커스 스테레오 리시버라는 표현이 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역시나 형용사 어휘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신에게 뭐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인데 위에 잠깐 읽어보시면 이 최근에 구매한 이 제품이 뭔가 더 이상은 생산되지는 않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물건을 이제 바꿔주는데 당연히 기존에 샀던 물건이 지금은 생산이 안 되니까 그거와 유사한 조금 더 딱딱한 표현으로 필적할 만한 그죠? 그런 물품을 저희가 당신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여기를 쭉 보시면은 comparable 이라는 단어가 동등한, 필적할 만한 이라는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B번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를 조금 이해해야지만 12번 문제 접근이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일단 동사 어형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빈칸 자리를 보니까요. 명령문이 일단 체크라고 나왔어요. check the box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막 check the box라고 하면은 막 박스를 뒤적거리는 느낌이 혹시나 날 수도 있는데요. 그 느낌보다는 이렇게 네모칸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하라 이런 느낌이에요. check the box라고 하면은 자, 아무튼 그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 빈칸 자리는 동사 자리일 리는 없어요.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indicating 현재 분사 올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 박스를 꾸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indicate라는 동사가 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이렇게 스트레오 이렇게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indicate 하면 보여주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잖아요. 언급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그래서 그 스트레오를 보여주는 박스에 체크하세요. 뭐 이런 식이라면 구조도 맞고 뜻도 좋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ill이 들어오면 아예 동사 자리가 아니고 is도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pp인데요. 그런 맥락이라면 ing랑 pp가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뒤에서 박스를 꾸미려고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판단해 보시는 게 정확하죠. 뜻보다는. 그래서 정답은 현재 분사가 정답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동사 어형 중에서는 이제 분사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정답은 A번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맨 마지막 14번 문장 삽입인데요. 일단 빈칸 앞을 보시면 그렇죠?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동봉된 봉투에 제공된 봉투에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빈칸 앞에서 어떤 요청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요청사항에 이어지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멘트가 오면 좋을 건데요. 당신은
뭐뭐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뭐 요거는 자 이거 조금 그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we hope that you got many hours of enjoyment.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새로운 스트레오로부터 많은 시간의 즐거움을 얻었었기를 바란다 했는데 지금 새로운 건 받진 않았어요 아직. 그러니까 요것도 정답이 되기가 어렵고요. 그 다음에 you will be notified. 당신은 공지될 건데요. 우리에 대해서 regarding 뭐에 대해서 당신의 인터뷰라고 했는데 인터뷰는 역시나 여기서 내용상 맞지가 않고요. 모든 배송과 처리 비용이 저희들에 의해서 커버될 것입니다 하니까 고객이 뭔가 불편이 있어서 새로운 물건을 전달하는데 마무리에다가 비용 청구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해주면 흐름이 아주 좋죠. 예, 그래서 정답은 D번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이런 것들도 해석을 뭐 꼼꼼하게 한다기보다는 흐름상 이해를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시고 훈련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는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일단 펄 6까지 해봤는데요. 마무리 펄 7까지 하면서 역시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티스라는 단어가 지문 유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프링 펀이라고 해서 뭐 봄에 즐거운 일이 있나 봐요. 자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요. 처음부터 suggest 추론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추론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일단 ABCD를 좀 읽어보시면요. 이 이벤트들이 대중들에게 오픈되지는 않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아주 제한된 뭐 그룹한테만 제공되는 뭐 그런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they might be delayed until the summer. 여름까지 딜레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they will take place in the Mountain Vernon area라고 해서 Mountain Vernon area에서 뭐 일어납니다. 자, 그다음에 they will not be rescheduled in case of rain에서 비에 대비해서 뭔가 재일정 잡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와도 진행이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버논에서 봄을 합니다. With these great events라고 해서 이러한 훌륭한 이벤트들과 함께 이렇게 축하를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버논 마운틴이 나왔기 때문에 뭔가 버논 지역에서 하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제 빠르게 리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버논 마운틴 컬처럴 센터 그 다음에 at the 버논 컬처럴 센터 역시나 그 다음에 버논 에어리어의 북스토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죠.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뭐 버논 뮤지엄 마운틴 버논 뮤지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센터 버논 마운틴의 커뮤니티 센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버논 마운틴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언급 자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C번인데 첫 번째 문제부터 좀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 이제 풀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보통 되게 아주 빈출되는 뭐 첫 번째 유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준비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풀어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C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 What is not listed among the events라고 해서 이벤트들 중에서 리스트업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이 not 같은 게 들어오면요. 미리 좀 읽어보고 가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일단 예술 뭐 대회 같은 게 있고요. 무료 식사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역시나 대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 연극이나 영화를 보여주는 상영 쇼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역시나 올라가 보시면요. 일단 처음에는요. 뮤지컬 뭐 exploration이라고 해서 뭐 음악 공연을 하나 봅니다. 이제 그런 행사가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theater performances라고 해서 연극이나 그렇네요. plays라고 해서 연극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네요. 그럼 아까 전에 그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뭔가 토론하는 또 그런 행사가 하나 나오네요. 아직 뭐 무료 식사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예, 쭉 보시더라도.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예술가들이 경쟁을 한다. 아까 art competition이라는 컨테스트였죠. 그 표현이 있었는데 걔도 그러면 나왔으니까 이제 날아가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자면 뭐 커뮤니티 센터가 있는데 이게 새로 오픈하나 봐요. 그죠? 프리 런치가 제공이 된다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테스트 있었고요. 런치 있었고요. theater show 있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singing competition. 이렇게 이번 문제는 약간 표처럼 생겨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빨리 훑어내서 정보를 잡아내는 그런 문제들이 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어떤 이벤트가 다수의 장소에서 진행됩니까? 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장소를 막 밑줄 그었는데요. 자, 여기는 하나죠. 지금 컬처럴 센터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역시나 컬처럴 센터. 그런데 세 번째 행사 보시면 토론하고 이런 거 버논 에어리어에서 다양한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그 행사가 진행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렇죠. 요거 북 페어 요 부분 뭔가 북 리딩하고 디스커션 하는 거 요게 이제 다수의 장소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답은 C번이었고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What is indicated about Mr. Crocker? 지금 사람 이름 안 나오다가 크로커라는 이름이 나오면서 indicate 문제가 나왔거든요. 당연히 크로커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는 will judge a competition. 컴페티션을 심사 볼 거예요. 라는 표현이 나왔죠. judge다. 그 다음에 he is a local chef. 요리사다. 그 다음에 he has organized the events. 이벤트를 organize 했다. 그 다음에 he will play at a new venue. 새로운 장소에서 공연을 할 거다. play를 공연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일단 크로커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앞에서는 크로커란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읽었고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앞에서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요. 자, 그리고 쭉 보니까 여기에 스탠 크로커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Listen to the music of Stan Croker라고 하니까 아, 이 사람은 공연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He will play at a new venue 라고 해서 정답을 D번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뭐 아주 어렵진 않지만 역시나 이 정보가 아주 표처럼 나와 있는 공지문에서 순발력 있게 찾아내는 그런 연습을 하기에는 좋은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는데요. 아까 초반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름 끝자락에서 여러분들 많은 일들이 참 오래 있었는데요. 아마 시험을 보시려다가 못 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여름 끝자락에서 꼭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랑 오늘 공부하셨던 내용을 천천히 하지만 깊이 있게 복습을 하셔서 그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게 제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같이 공부할 기회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